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 이후에 사실은 야당에서 주목하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피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됐느냐. 자, 이제 피소 사실이 유출된 거는 맞느냐? 네, 유출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출됐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처음에 한 사람이 성추행 피해 여비서의 변호인 측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변호인 측이 상당히 그런 물증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경찰 수사 라인에서 보고 라인을 거쳐서 청와대, 결국은 가장 정점에 있는 대통령까지 전달되는 이 라인 선상 어디에선가 피소 사실이 유출됐고, 그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을 캐치한 박원순 전 시장이 결국 그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좀 밝혀내겠다고 미래통합당이 호언장담을 했죠. 그래서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 했는데 밝히기는커녕 별 얘기 없이 오히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줬죠.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경찰은 좀 이걸 뭉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청와대에 계속 근무를 해봤던 입장에서 보면 저런 중대한 국정 운영에 저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네. 경찰이 사전에 보고를 안 한다? 안 할 수가 없겠죠. 말도 안 되죠. 다 보고하죠.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장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를 들어서 무슨 청와대에 근무한 행정관이라도 그래서 자살을 그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당연히 보고하죠. 성추행 사건이 벌어서 지금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이런 게 터지면 사실은 그런 게 만약에 언론에 나가거나 이제 본격화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제 딱 닥친다. 다음날 아침 신문에 일면을 떴다 그러면 굉장히 이 국정 운영상 아주 엄청난 치명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상황 자체가 보고가 안 된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 경험칙상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닌가요?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그렇죠. 네, 국정 운영을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청와대에 이제 짧지 않은 기간이 계셨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두 정권에 걸쳐서 계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정상황실장이 정보를 들으면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거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아주 긴급한 예를 들어서 무슨 핵무기를 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팩트 자체가 중요하면 팩트를 보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따져보고 확인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왜냐면 당장에 박원순 서울시장한테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거의 파이널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한테 무슨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보고하는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소위 해서 유가 원칙을 다 갖춰가지고 이거에 대한 마지막 대책까지 거의 나왔을 정도가 돼야지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함부로 만나기도 어려운 거죠? 만나는 게 둘째치고 대통령의 머릿속에 복잡한 걸 입력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국정 운영하는 마지막 핵심 파이널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람의 판단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청와대 참모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머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띡 던져주고는 이런 일 발생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의 팩트는 이거고 이거는 이렇게 했을 경우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 지금 현재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러면 A, B, C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 A 대안으로 가면 뭐가 문제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시나리오를 딱 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 대통령이 최종 판단하는 거예요. 자, A, B, C 중에 뭘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가서 보고를 하는 거지. 그러려면 청와대 내에서 저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시 확인의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행정관이라도 저런 전화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그럼 저는 역으로 다시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이게 어떤 사건인지. 그러니까 제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장 프로께서 지금 청와대에서 이 정보를 접수한 사람이다.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어디 연락을 할까요? 라인이 있죠. 평상시에 연락한 라인들이. 그러니까 행자비서관실 제가 만약에 정무 라인에 있으면 당연히 행자비서관실을 통해서 서울시 아니면
제가 정무직이면 개인적인 라인을 통해서 서울시 확인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다 같은 당이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하는 거 그거는 더 높은 층에서 하는 거죠. 왜냐면 예, 예. 사실 확인이 다 끝난 상태에서 당사자한테 연락하는 거지. 예, 예. 저런 얘기를 가지고 당사자한테 연락해서 했냐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행정관 라인에서 하는 게 있고 행정관 전화 받으면 자기 직속 상관한테 무조건 보고를 해야 돼요. 네네. 일단. 네. 그래서 이걸 갖다 확인했던 비서관이 얘기를 하겠죠.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비서관은 바로 위에 있는 수석한테 네. 상황 보고를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모두 다 기다리는 거죠. 밑에서 올라오는 사실 작업, 확인 작업. 그러면 이제 비서관은 비서관대로, 수석은 수석대로 각자 라인에서 그 층위에서 확인들을 하는 거죠. 행정관 라인이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따로 있고, 예. 비서관 루트가 따로 있고, 수석들 루트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복잡하다. 예. 그 각 층위에서 다 확인 작업을 거쳐서 청와대 회의가 이제 열리는 거죠. 담당 수석실에서. 예. 아. 거기서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위에 있는 회의가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수석 회의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기에서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라든가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파이널이 걸러져 가지고 네.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겠죠. 아니면 이제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거나 시급하다 그러면 바로 이제 대통령한테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이게 지금 장프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알려줬냐가 중요한 사실인데 알려줄 사람이 엄청 많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맞네. 그러니까 유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게 이제 이거 인지한 사람이 서울시장 측근들 중에 누군가가 또 청와대 얘기할 수 있죠. 청와대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 같은 라인이잖아요. 아, 예, 그렇죠. 당연히 얘기하죠. 왜냐면 서울시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네, 난 그렇죠.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 네. 뭐 예를 들어서 정책보좌관이라 그래요. 그럼 이런 걸 인지했어요, 제가. 네. 저도 이제 라인이 있으니까. 그럼 바로 정무 라인이나 어디다가 얘기하죠. 야,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달라든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라든가 당연히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네. 서울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이거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방에 이거 사건이 만약에 저희 쪽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서 언론 일면에 떠봐요. 그러면 국정운영 그냥 중단됩니다. 저거 때문에. 저 사건이 모두 다 저기 여론이 쏠려가는데 그렇죠, 일단 맞습니다. 모든 국정운영이 중단돼요. 완전 블랙홀처럼 그러면 쫄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시장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유출 관련돼서 주목하는 거는 만약에 이건 뭐 만약입니다만 유출된 정보가 조금 더 늦게 며칠 더 늦게 알았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박 시장의 신변 확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있었다거나 뭐 이런 가정입니다만 이게 바로 그날 6월 8일 날 오후 4시 30분에 고소인이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새벽 늦게까지 받고 그 다음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때 이제 그 가세연에서 네. 지난번에 한번 오거돈 시장 그 사건 났을 때 네. 오거돈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와대에 질문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선거 기간 중에 혹시 인제하고 부산에 간 적이 있는지, 그 오거돈 시장을 혹시 그거에서 뭔가 좀 조치를 한 적, 사전적으로 조치한 적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진 적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반출을 해보죠.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세요. 이런 사건 자체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조정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런 사건 자체는 시간의 문제이지 금방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쉬쉬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쉬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건이 불거졌다는 얘기는 당사자가 불만을 표출했던 거고 당사자가 뭔가 액션을 취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이상 이거를 갖다가 감출 수가 없어요. 이미 사건이 시작되면 그 이전 단계에서 조치가 들어가면 모를까 네. 이미 당사자가 이미 마음을 오픈하고 이걸 갖다 연 상태에서는 뚜껑을 연 상태에서는 다시 닫을 수가 없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닫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시간을 뭐 며칠 더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안이 매우 중차대한 건 그렇죠.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루틴한 확인이나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보다 국정상황실장이 전적으로 비서실장과 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에 네. 따라서 국정상황실장이 다이렉트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정상황실급 네. 되면 시장이 안 되면 시장 최측근한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확인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럼 바로 보고가 되죠 그러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각 층위마다
사실 확인 작업을 버린다고. 거기 그 레벨에 맞춰서. 예. 근데 거기에 딱 하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뭐 거의 한 시간 내에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몇 시간씩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다. 사실 확인에 있어요. 네, 사실 확인 작업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네. 뭐 경찰청에 이미 들어와 인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복잡해지지만 당사자가 시인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그 이제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뭐 확인 작업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 있다 쳐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공무상 비밀일 수 있는 이 중요한 정보가 여러 세계 노출되는 것은 이것 좀 어떤 방식으로든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는 이 고소인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거대한 권력의 어떤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위협 혹은 이런 걸로.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당사자가 박원순 시장이 이제 자살로 마감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소인 자체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 본인의 권리 자체를 다 상실하게 되는 그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또 다른 죄책감까지 또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격도 당하고 막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체가 고소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당하고 불합리한 그렇죠. 걸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권력기관에서 또 권력을 통해서 자신이 행사해야 될 정당한 권리를 다 침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다뤄야 되는 거죠, 사실. 예, 맞습니다. 그건 그 자체로 다뤄야 되는 거죠, 사실. 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갖다가 국가 권력이 침해한 거잖아요. 침해한 거죠. 네. 침해하고 굉장히 또 위협적으로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구조가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에도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뭐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걸 배상을 하고 불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좀 보상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정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갖다 존중해 주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개인의 권리라는 것도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대중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건지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사건은 지금 경찰은 어쨌든 네. 고소권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 고소인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유출됨으로써 이 피해자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권리라든가 아니면 2차적인 피해 아니면 권력기관에 대한 두려운 또 다른 피해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공무상 비밀이 누설된 과정은 한번 검찰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그러니까 되지 이제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네. 지금 이제 뭐 검언 유착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예, 예. 일반화시키면 그냥 제가 무슨 좀 피해를 당해서 이렇게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네. 근데 경찰이 바로 바로 그 사람한테 알려줘요. 알려줘요. 네. 뭐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뭘 방법이 어쨌든 조소를 하기도 전에 네. 이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전에.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죠. 예,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작동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일반화시키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없냐? 많아요. 비일비재하다. 예,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가 좀 불만들이잖아요. 그래서 권력기관이 소위 얘기해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고 거기다 더 이제 특혜를 주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연장선상에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치나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원래 방법은 있어요. 네. 방법을 취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당사자 있잖아요. 네. 공무상 비밀 누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잘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감봉 처벌하면 처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 또. 근데 이게 이제 상대가 서울시장이라 할지라도 수사팀에서 더 보고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 위에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추행을 한 가해자가 서울시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서울시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보고해야 되나요? 보고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할 수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네, 안 할 수 네. 없어요. 네. 그거는 정말 아마 역으로 생각하면 그걸 보고를 안 했어요. 네. 보고 안 하고 한 이틀 뒤에 언론에 나요. 갑자기 빵 터지. 빵 터졌어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그 경찰 라인은 다 옷 벗어야 될 거예요. 근데 보고 안 하면 그게 보고 안 하는 게 보여줄 수 원칙 있나요? 아닌가요, 원래? 그러니까 뭐 지금 보고를 안 하게끔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특히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이번처럼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하는 이런 의혹 사건은 보고하지 않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인이면 지금 이제 훨씬 논의가 심플할 거예요. 네. 일반인. 근데 이것이 특정한 어떤 규정이나
제가 이게 뭐 그런 법률상의 약간 그런 것들을 위반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정 운영에 있어서 특히 이 검찰이나 경찰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이제 이 소위 얘기해서 담장 위를 걸어가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판단을 하는 게 만약 제가 이 위치에 있었어도 당연히 청와대 보고하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알았잖아요. 피소 사실을 네. 알았고 그 이제 주위 사람들도 좀 알고 뭐 특보도 알고 젠더 특보도 알고 알았으면 그 박원순 시장이 그 다음 날 신호를 좀 이렇게 좀 저기를 해서 신병 확보를 해서 확보를 좀 시에서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 몰랐죠.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윗사람 그건 그게 윗사람 거를 아니 제가 그 밑에 시에 있으면 좀 그런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이제 상황이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마 그런 걸 다 예측하고 한다는 건 사실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유출됨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이런 사건이 터졌고 피해자는 추가적으로 더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 이게 이런 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제도가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도가 있는 거는 제도가 없진 않아요. 네네. 이게 당연히 이거를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다 보니 그렇게 불거진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사건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사전에 누가 알려줬는데 그걸 뭐 경찰한테 따질 겁니까 어쩔 겁니까 알려준다 하더라도 네.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사건이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막 그러니까 아는 거지.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안다면 다 고발하겠죠, 이거. 그렇죠. 형사 고발하겠죠. 맞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 이 박원순 성추행 그리고 사망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거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고 성평등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이 사람들이 예. 참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좌파 혹은 뭐 진보적 성향을 정말 가지는 분들이 많죠. 사입이 네. 진보였느냐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다 이 사람들. 오늘 뭐 저기 비유가 대충 다 동물 비유예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슴이 오늘 그 장어 피해자 넣고, 장어 넣고 정말 있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저는 왜냐하면 딸을 새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죠.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 사건이. 맞습니다. 자, 너구리 나왔고 장어 나오고 너구리 나오고 그다음에 양. 늑대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건 무슨 동물의 왕국인가요? 시간지 다 나오네. 네, 12간지까지. 자,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